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기아의 EV6를 타고 있습니다. 더 뉴 EV6는 앞서 출시가 되었던 아이오닉 5처럼 배터리 용량이 84kg로 증가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4세대 배터리 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집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충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전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현재 배터리는 47%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8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득 충전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는 약 50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내일 실제로 100% 충전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충전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봤자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EV6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보통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한 18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기는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충전 속도는 좀 더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가득 충전을 하더라도 한 470km밖에 못 갔는데 지금은 한 500km 정도 가거든요. 근데 충전 시간은 똑같아. 그렇게 되면 충전 시간이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GT 라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라인하고 실내에서 가장 다른 점이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GT 전용 엠블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트 의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AWD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클러스터를 보면은 구동력 배분이 나와 있죠. 아무튼 AWD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듀얼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서 차량 가액은 정가 기준으로 6,665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을 제외하면 가장 달라진 점이 아마 승차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형 EV6도 사실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다만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하체 감각이 조금 더 컴포트해지고 조금 더 아이오닉 5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그냥 패밀리카라든지 그냥 택시로 타도 너무너무 좋을 만큼 되게 컴팩트하고 부드러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EV6는 비슷하긴 한데 결이 살짝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의 나뭇가지긴 한데 뭔가 얘는 우측으로 가고 얘는 우측인 것 같은데 살짝 이제 정면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체 감각의 노면 상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 재미가 있다 이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은 그냥 아이오닉 5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는 풀옵션 사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업 효과도 있고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너무 예뻐요. 아니 EV6가 언제부터 저렇게 예뻤던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쁘기는 한데요. 보통 휠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타이어가 보통 이제 다른 물질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무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무가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충격들을 작은 휠이 가지고 있는 타이어보다 아무래도 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승차감 손해가 살짝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EV6에서 가장 큰 인치수인 20인치가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컴포트하고 좋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또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CCNC의 사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거든요. 빌트인 캠. 그래서 일반적인 최신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좋아지고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거는 구형에 비해서 좋아졌다라고 느껴져요. 현재 구동계는 56% 쓰고 있고 전자장치는 21%, 공조는 23%,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비는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녔을 때 기준으로 5.5km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보통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전비가 그나마 잘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마지노선이 5km거든요. 근데 얘는 5.5km가 나오니까 꽤 잘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동이 많아질수록 이 전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바퀴만 구동을 해야지 힘을 덜 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4륜입니다. 그러니까 AWD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바퀴를 4개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럼 2개를 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행가는 거리도 줄어들고 전비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5.5km면 만약에 EWD에 또 이제 기본 인치수가 들어가 있는 EB6를 탄다면 전비의 나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4세대 배터리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과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이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이라 가지고 이 전방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HUD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테마도 다양하게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긴 한데요. 다만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이 RPM 게이지, 그러니까 동그란 그 디자인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바늘이 쫙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 디자인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통으로 다녔는데 강하게로 한 다음에 한번 밟아볼게요. 오, 엑셀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터널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오, 이게 뭔가 내연기관을 탄 것처럼 엑셀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밟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뭐 시끌벅적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끌 수도 있어요. 끄면은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발광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낮에도 조도를 세게 하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 봤을 때는 확실히 실내가 좀 더 화사해서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GT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가 조금 어두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일반 라인을 선택하시면은 이 실내 컬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이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지정을 한 다음에 탁 문을 열면 뭔가 더 화사하고 예쁘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승차를 받으면 퍼플 컬러를 가장 먼저 해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라색이 좀 예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RGB 컬러로 세밀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꽤 이 컬러 테라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배터리 에너지 밀집도가 좋아지면 제가 첫 번째로는 주행가는 거리가 늘어난다, 두 번째로는 충전 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생제동의 회수율도 좀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이 배터리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 회수되는 에너지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감도도 부드럽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말타기 현상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현재 저는 레벨 3로 회생제동을 세팅을 해두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가고 서고 막히는 이런 시내길에서는 웬만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고요. 또 이렇게 엑셀 페달에서 발을 이렇게 떼더라도 뭔가 말타기 현상, 제가 막 이렇게 막 쏠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내연기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차에 회생제동이 너무 강력하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멀미가 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자동차 멀미는 안 합니다. 뭘 타더라도 자동차 멀미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서킷을 가더라도 멀미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기차를 탔을 때 너무 승차감이 안 좋다, 너무 멀미가 난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회생제동을 너무 이제 세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굳이 멀미를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일반인 기준으로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차를 타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택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전기차들은 뭐 아이오닉 5라든지 EV6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제 신형이 아닌 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자잘자잘한 디테일들의 완성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형 기준인 이 전기 택시를 타셨는데 멀미가 나서 전기차는 다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당히 차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EV6를 타고 왔는데 보통 맨날 같은 구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출근이니까. 근데 내연기관으로 갔을 때랑 전기차로 출근을 했을 때랑 소요 시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천지차이 수준은 아닌데 내연기관을 탔을 때보다 전기차를 탔을 때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가 빨리 갔다가 빨리 섰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가능하구나. 요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하나, 연간 2만 킬로 주행 기준으로 완전 초급속 충전을 하지 않는 이상 요 EV6 기준으로 월간 충전이 10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완전 유류비가 너무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전기차로 기변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간 유류비가 뭐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월에 기름값만 한 3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차도 많이 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시승차를 시승할 일이 많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유류비가 30만 원 약간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EV6는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탈 수가 있어서 이참에 진짜 전동화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를 사실 분들은 완전 내가 막 극강의 가성비를 누리면서 탈 것이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보조금 100% 진입 구간인 5,500만 원 이하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옵션 많이 넣어서 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차를 사고 나서 추후에 들어가는 발생 비용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그래서 전기차는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확실히 이득일 수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지금 블랙 헤드라이닝이 옵션이긴 한데요. 블랙 헤드라이닝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한 45만 원인가 그런데요.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 마세라티의 신차를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그란 투리스모랑 그란 카브리오 이렇게 두 차량을 오늘 촬영을 하고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차량들은 사실 2억 막 6천이 넘고 엄청 비싼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내 내장재 너무 좋죠. 근데 EV6에 들어가는 요 블랙 헤드라이닝은 억대차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께 한번 만져보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샘플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요거는 가격이 45만 원이라서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세밀한 퀄리티를 올리려면은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 좀 오염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내 디테일링 맡겨야죠.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 굿밤. 안녕. 안녕.